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사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문제는 자, 이와 같은 직삼각형 형태로 수를 채워나가는 그러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바로 풀기보다 이와 관련된 기본 문제 유형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본 유형 문제를 볼 건데, 자, 우리 본 문제에서 본 거와 같은 그러한 구조의 직삼각형 형태로 수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응용을 해서 나온 게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문제인데, 자, 여기 보면은 앞에 우리가 본 문제에서 풀어야 할 거와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자, 이 문제는 1부터 1, 2, 그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채워 나가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될 것은 여기가 2부터단 말이에요. 2, 2, 3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 기본 문제를 먼저 보고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문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시된 그림은 오행오열의 2차원 배열 A의 P행 Q열을 A의 1행 1열부터 오행오열까지 아래와 같이 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 구하는 순서도이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 보니까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1행 4열, 1행 5열, 그 다음에 2행 해서 나중에 5행 5열까지 해서 2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 그 배열 구조, 5행 5열로 되어 있는 배열 구조인데, 여기에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수를 채워 나가겠대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삼각형 형태인데, 그 수 값이 어때요? 처음에는 1, 그 다음에 2행은 1부터 또 2까지, 그 다음에 3행은 1부터 3까지, 4행은 1부터 4까지, 그 다음에 5행은 1부터 5까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채워나가는 숫자가 뭐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행이 바뀔 때마다 다시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가 삽입이 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조건은 사용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A의 5행 5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P는 행, 그 다음에 Q는 열을 제어하는 변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항상 이러한 2차원 배열 형태의 문제에서는요, 뭐 삼각형이 됐던 또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가 됐던 규칙성을 먼저 찾아주세요. 규칙성. 자, 그러면 문제 순서도를 보면서 자, 이런 형태로 수를 채워나가기 위한 규칙 한번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형태로 수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선 한 부분씩 여러분들 한 부분씩 식을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러면 1행만 보면 1행 1열에 숫자 1을 넣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이 바뀝니다. 그래서 2행. 자, 2행은 2행 1열에 다시 1을 넣었어요. 다시. 그리고 2행 2열에 이제 여기서는 하나를 증가시켜서 넣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행 1열에 2를 넣고요. 다시 1 다시 넣네요. 그 다음에 3행 2열에 2 넣고 3행 3열에 3을 넣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행이요. 자, 4행은 4행 1열에 1 넣고요. 다시 처음부터. 그 다음에 4행 2열에 2 넣고 4행 3열에 3 넣고 4행 4열에 4 넣고. 자, 그 다음에 5행 보죠. 자, 5행 1열부터 다시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행 2열에 2 넣고 5행 3열에 3, 5행 4열에 4, 5행 5열에 5 이런 형태로. 됐어요? 자, 그러면 각 행열의 수를 넣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하니까 자, 한 행씩 행별로 구분해서 요거를 앞에서처럼 반복문으로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자, 그런데 앞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각 행렬에 들어가는 숫자를 따로 뭐 K면 K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변수를 줘서 얘를 하나씩 증가하게 하면서 또 다른 수를 나타내는 변수 K를 썼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물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출제 유형에 따라서 좀 더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본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변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든 형태의 기출문제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삽입되는 숫자하고 뭐하고 같은지를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행별로 구분을 해서 봤을 때 이 삽입되는 숫자와 뭐하고 같은지 봐봐요. 자, 1행에서만 봐봐요. 그 다음에 2행에서만 봐봐요. 이 삽입되는 숫자와 뭐가 같은지. 뭐하고 같아요? 삽입되는 숫자하고 뭐하고 같아요? 열값하고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열값을 예를 들어서 뭐 q라고 한다면 q가 1일 때는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q가 1이 되면 또 1 넣고 q가 2가 되면 2 넣고 자, q가 1이면 또 1을 넣고 q가 2가 되면 2 넣고 q가 3이 되면 3 넣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 q가 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값을 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행만 볼게요. 1행만 보면 자, q는 열은 1부터 1까지 가라. 이게 다른 데 보면은 행은 그대로인데 열이 변하고 있잖아요. 행은 그대로고 열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비록 한 번 수행이지만 행은 1로 고정됐다고 하고 그래서 1로 써주고 이 열이 1부터 1까지 갔다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q는 1부터 1까지 하나씩. 됐어요? 자, 그러면서 q가 1일 때 1행 1열에 그때 q 값을 넣어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q가 1이니까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 거죠. 그리고 요건 끝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행일 때 보자고요. 2행일 때 보면 행은 2로 고정이 돼 있고 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열이 바뀌는데 열이 바뀔 때마다 그때 열값이 또 각 행열에 들어가는 거랑 동일하더라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떻게? 자, 행은 2로 고정돼 있었죠. 2로 고정이 돼 있고 열이 1부터 2까지 변했어요. 그래서 그걸 q라고 해서 q는 1부터 2까지 가라. 그래서 여기 열 부분을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삽입되는 숫자도 이 q값과 동일한 값이 넣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q를 넣어줘라. 그러니까 q가 1이면 2행 1열에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q가 2가 되면 2행 2열에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똑같이 나타내는 거죠. 됐나요? 자, 3행도 마찬가지입니다. 3행도. 자, 3행을 보면 행이 3으로 고정돼 있고 열이 1부터 3까지 변했어요. 그래서 얘를 q라고 한다면 자, 행은 3으로 고정시켜주고 자, 열이 1에서 3까지 갔어요. 그래서 1에서 3까지. 그러면서 이 열값이 그대로 삽입되는 숫자와 같더라. 그래서 q를 그대로 넣어준 거죠. 삽입되는 숫자와 열값이 같잖아요. 같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또 새로운 변수를 쓰지 않고 이렇게 쓴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5행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5행일 때도 행이 5행으로 고정돼 있고 열이 1부터 5까지 변하니까 자, 행은 5로 고정시켜주고 열은 1부터 q라고 해서 가게 하고 그래서 q고 그 다음에 삽입이 되는 숫자도 역시 열값과 같으니까 그대로 q를 이용을 해서 삽입이 되게 한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반복문이 어때요? 반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시켜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 반복문을 두르는데 자, 그런데 똑같은 건 아니고요. 변하는 데가 있었어요. 자, 일단 행값이 변했어요. 행값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만 변했나요? 또 변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자, 여기가. 그러니까 열의 최종치가 변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두 군데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가 똑같아요.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고 여기가 2면 여기도 2고 여기가 3이면 3이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5면 5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곳이 자, 이곳과 행값이 변했는데 똑같이 1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여기도 2고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고 그래서 이 변하는 곳 이것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1부터 5까지 변하니까 P라고 한다면 1에서 5까지라고 하고 자,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P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중 반복문 구조에서 P가 1일 때 1에서 1까지 가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행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Q가 1일 때 한 번 넣고 그러니까 요거 하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가 2가 되면 1부터 2까지 가게 하는 거. 요거가 수행이 되는 거죠. 여기 2행이면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3이 되면 다시 Q는 1부터 해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요거는 나타내는 거죠. 삼행에 대한 처리.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어때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조가 이해가 됐다면 이제 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문제는 자, 우리는 요와 같이 간략화한 형태로 표현을 됐지만 요거는 간략화 반복문이 아닌 그냥 일반 반복문. 그것도 모양을 좀 꼬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구조는 같아요. 모양만 좀 꼬아서 나타낸 것 뿐이고, 자, 요것만 이해를 정확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자, 그럼 볼게요. 자, 시작해서. 자, A의 오행 오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P는 1. 자, 그러니까 P는 1. 그러니까 P가 여기 보면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1행에 대한 처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P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처음에 P는 1이었고요. 그럼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보자 이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Q는 하고 있는데 이 Q라고 하는 것은 열이거든요. 열. 그러면 이 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은 초기값을 주어지면서 여기는 일단 어떤 그 전에 Q에 대한 어떤 여기와 같이 P와 같이 행과 같이 열에 대한 어떤 초기값을 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열에 대한 초기값을 주는 부분일 것이더라. 그러면 여기를 얼마로 줘야 되느냐? 자, 여기는 모르겠다. 밑으로 내려와 봤어요. 그래서 Q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일단 처음은 1행 1열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P는 1이라고 처음에 주어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1일 테고 그러면 Q도 처음에는 여기가 1이 나타나야 되네. 1이. 그래요? 그러려면 자, 여기는 조건문이고 Q에 대한 처리는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 1행만 우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기 위해서는 Q에 대한 초기값이 얼마로 주고 여기 조건문이고 Q에 대한 어떤 처리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Q에 대한 초기값이 여기서 1로 줬었어야겠더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야 1행 1열에 수를 넣는데 여기서도 따로 어떤 수를 만들어내는 어떤 변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열 값에 따라서 열이 1열이면 1 넣고 열이 2열이면 2 넣고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넣는 거예요? A의 P행 Q열에 자, 여기처럼 그래서 5번은 Q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Q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Q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1부터 P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 동안 이 반복이 되는 게 이 Q, 즉 열이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 반복문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자, 요 부분이요. 자, 요 부분이 여기에서 요 부분과 같은 거예요.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P가 1부터 P까지 해서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Q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부터 하나씩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Q는 Q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가야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Q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 갔어요? P까지. 그러니까 여기 뭐하고 같을 때까지? P하고 같을 때까지. 알겠죠? 자, 그래서 Q의 초기값을 1로 주고 Q가 P까지 가는 동안 A의 Pn Q열에 Q를 넣으면서 열을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는 요거잖아요. 요 구조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고 해서 자, Q가 P까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P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P 행도 1부터 5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P가 증가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죠. 여기.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P는 P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이행의 수를 삽입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P가 2가 돼서 뭐보다 크거나 같냐 해서 아니면 또 다시 1부터 해서 1열부터 넣어야 되잖아요. 다시 1로 초기화되면서 또 열을 증가시켜가면서
pn q열에 숫자 q.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열값과 같으니까 열을 넣어주는 거죠. 열값을. 언제까지? p까지. 여기 보세요. 매번 일행 p열까지. 그러니까 일행 p열까지.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구조를. 그래야 이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행도 PA에서 여기에서 한번 증가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자, 여기 5까지네요. 그러면 여기를 5라고 한번 써볼까요? 5.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4행까지 넣고, 자, 여기 와가지고 P는 P 플러스 1을 해서 5라고 됐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4행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P는 P 플러스 1을 해서 5행. 그러니까 5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5가 됐다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P가 5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하는 등호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P가 5기 때문에 같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끝나면 5행에 대한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요? 요거보다 하나 많은 6이라고 해야겠죠. 6. 그래야 여기서 5가 되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5행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출문제인데요. 두 번째 기출문제는 방금 했던 문제를 약간 응용한 문제예요.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제시된 그림은 5행 5열의 2차원 배열 A의 P행 Q열을 1행 1열부터 5행 5열까지 아래와 같이 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 구하는 순서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니까 1행 1열부터 5행 5열까지 수를 채워나가는데, 자, 보니까 자 2, 그 다음에 2, 3, 2, 3, 4, 2, 3, 4, 5, 2, 3, 4, 5, 6 이렇게 채워졌죠. 자, 방금 했던 문제는 1, 1, 2, 1, 2, 3,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어때요? 자, 아까 문제는 여기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 이랬죠. 그 다음에 1부터 이랬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어때요? 2, 2, 3, 2, 3, 4 해서 어때요? 아까 했던 문제보다 하나 많은 값이 들어갔다 뿐이에요. 알겠어요? 자, 처리 조건은 A의 5행 5열 잡아주고요. 자, P는 행을, Q는 열을 제어하는 변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도 볼게요. 자, 순서도 보시면, 자, 요와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했던 기출문제와 비교를 해보세요. 자, 어때요? 수가 1행은 1열까지. 자, 똑같아요. 자, 2행은 2열까지. 똑같아요. 앞에 했던 거. 3행은 3열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4행은 4열까지. 그 다음에 5행은 5열까지. 똑같죠? 그래서 열이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2행에서는 1부터 2까지. 3행에서는 1부터 3까지. 4행은 1부터 4까지. 5행은 1부터 5까지 해서 아까 이 열이 Q라고 한다면 Q가 1부터 P까지 가게 했던 제어하는 부분. 똑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행도 1행, 2행, 3행, 4행, 5행 순으로 갔던 거. 그래서 그거를 행을 P라고 한다면 1에서 5까지 가라고 하는 거. 이거 똑같고요. 됐어요? 다만 이제 다른 건 뭐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삽입되는 숫자가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은 2야. 응? 자, 1일 때 2. 그 다음에 아까 2였을 때 지금은 3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Q를 똑같이 이 Q 값이 같아서 삽입되는 값하고 같아서 Q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해주면 돼요? Q보다 하나 많은 값을 넣어줘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서 자, P의 초기값. 자, P는 행입니다. 자, 1행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는 P 플러스 1을 하면 여기 1일 테고.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초기값 주는 부분이죠. 뭐라고 초기값 주고요. 그 다음에 Q는 또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 동안
이 Q는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증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 동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이 반복이 되는 동안 이 Q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계속해서 증가해야 한다. 그죠? 하나씩. 그래서 2번에 들어갈 내용은 Q가 증가하는 내용, 요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A의 PNQ열에 그냥 Q만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Q보다 하나 많은 Q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3번은 뭐가 돼야 하는 거예요?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Q와 2를 더한 값, 하나 많은 값을 A의 PNQ열에 넣어라 이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게 하려면, 자, 여기에서 Q는 Q 플러스 2를 했을 때 여기 값이 1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1이 되어야 그 밑에서 1과 2를 더한 값 2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게 1이 되게 하려면 이 Q의 초기 값을 얼마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에다가 2를 더해야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0이죠? 그게 바로 Q의 초기 값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매번 반복을 할 때마다 Q는 1부터 어디까지? 여기다 0으로 초기값을 주고 1부터 하나씩 증가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P까지. 그죠? 그러는 동안 반복하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써주냐? 이렇게 써주는 거죠. Q가 P보다 작냐? 그러면 돌아가라게. 됐어요? 그러면 돌아가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자, 이렇게 되면 되지 않냐? 자, 이런 경우는 어떠냐? 자,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반복을 해서 몇 행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1행 갖고는 안 되니까 2행 갖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2행 갖고. 자, 그래서 여기가 P가 2가 돼서, 다시 2가 돼서, 자, 이제 1열부터 넣기 위해서 다 0으로 초기화되고, 하나를 더해서 1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행, 1열에, 그 다음에 하나만은 2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 한 거죠. 됐어요? 자, 지금 Q는 1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느냐? 요거를 따지기로 했죠? 만족하느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니까 만족하죠? 그러면 돌아가요. 그러면 Q가 하나 더해서 2가 됐어요. 됐죠? 그래서 2행 2열에 이제 2행 2열에 여기 2에다 하나를 더한 3이 넣어지는 거죠. 요거 한 거죠. 됐죠? 지금 Q는 2입니다. 2. 자,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이렇다면 Q가 2니까 또 만족하죠.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데 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요렇게 돼야 한다는 얘기죠. 됐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P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1부터 5까지 가야 되잖아요. 바깥의 반복문. 바깥의 반복문. 그래서 여기는 5와 비교를 해서 수행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5가 되는 거, 요게 또 맞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죠. 자,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4행까지 하고요. 4행까지 하고 쭉 4일 때 조건을 만족하니까 돌아가서 자, P는 P 플러스 1을 해서 5가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5행을 하겠죠. 5행에 대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자, 이제 P가 5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죠, 이제. 서로 같죠? 그러니까 끝내면 어때요? 5행까지 했으니까 끝내면 되겠죠. 그러면 되네요. 어때,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 두 문제 풀어봤는데요. 앞에 문제와 지금 했던 문제 구조가 어땠다고요? 동일하다고요. 다만 각 행렬에 들어가는 값이 아까보다 하나 많은 값이 들어갔다 뿐이다 이거죠. 요거. 알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자, 아까 요 문제를 이러한 형태의 틀로 또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가 이제 생략이 되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설정된 기본 테이블에서 자, 요 내용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동안 이 문제 뭐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때 그 데이터와 관계를 맺고 연관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도
연쇄적으로 같이 삭제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 요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 자, 이렇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테이블에 어떤 하나의 속성을 외래키로 지정을 해서,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B 테이블을 이렇게 참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B 테이블을.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참조 중일 때 우리가 드랍 명령을 이용을 해서 드랍 뭐 테이블 B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 B 테이블을 지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B 테이블이 A 테이블에서 지금 참조 당하고 있을 때 이 B 테이블은 물론이고 이 B 테이블과 연관된 이 A 테이블까지 같이 연쇄적으로 삭제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옵션이 있죠. 명령어. 그게 뭐예요? 캐스케이드잖아. 캐스케이드. 그죠? 그래서 캐스케이드.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캐스케이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삭제할 때. 알았죠? 자, 그리고 만약 이렇게 참조 중일 때 삭제되지 않도록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레스트릭트라고 하는 옵션을 쓰죠. 자, 레스트릭트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B 테이블이 A 테이블에서 참조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요게 여러 번 나왔지만 캐스케이드가 여러 번 나왔지만 레스트릭트도 여러분들 꼭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캐스케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는데, 자, 2번 문제도, 자, 요걸 보니까 또 요 문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나온 문제는 꼭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복구 및 병행 수행 시 처리되는 작업의 논리적 단위로서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 연산들의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얘기했나 그랬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의 성질들 원자성, 그 다음에 일관성, 격리성, 영속성. 알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원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 내 연산들은 한꺼번에 수행이 돼서 완료되면 다 같이 완료되고 취소되면 다 같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이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결과값이 얻어졌을 때 이 값이 뭐 가가 조회를 하든 나가 조회를 하든 모두 다 동일한 값으로 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병행 수행할 때, 자, A라고 하는 작업, B라고 하는 작업을 이렇게 병행 수행을 할 때 서로 간에 이 혼선을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A와 관련된 트랜잭션은 A 작업을 위해서만, B와 관련된 트랜잭션은 B와 관련된 내용, B 작업에서만 서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종료된 값은 뭐 변화라든지 삭제라든지 이런 걸 주지 않는 한 이 값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영속성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래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로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이 되고, 객체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객체의 특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테이블을 구성을 하는 항목들이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항목이 있을 때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항목 필드라고도 하지만 이걸 속성이라고, 속성. 그래서 이 테이블 상에서는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도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속성은 객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특성. 알았죠? 어트리뷰트.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알려지지 않는 값으로 아무 의미가 없거나 모르는 값 또는 값 없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백이 아니라 값 없음 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널이죠. 널. 그래서 보기에 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답이고, 널 값으로 나와 있으면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널 값, 널 밸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다양한 데이터의 객체. 그러니까 뭐 테이블이나 뷰, 인덱스, 그 다음에 뭐 패키지, 그 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래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테이블이 됐든, 뷰가 됐든, 인덱스가 됐든, 얘네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관리하고 담고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어떤 전자제품이 있어요. 전자제품. 그러면 이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규격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전자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카탈로그라고 하잖아요. 카탈로그. 그죠? 자, 그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뭐 테이블의 정보, 그러니까 테이블의 속성은 몇 개고, 그 다음에 튜플은 몇 개고, 이런 테이블의 정보, 그 다음에 뷰에 대한 정보, 인덱스에 대한 정보, 그 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대요. 데이터 사전. 정보를 모아놨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모아놨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하죠. 카탈로그. 요 카탈로그 생각하시면 되죠. 알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종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거를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시스템 카탈로그가 되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과목 신기술 동향 문제예요. 자, 1번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제도인데 대면 확인이 불가능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상에서도 기입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을 해서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이핀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핀.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아이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 홈페이지의 친구 맺기 기능, 그 다음에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대표적인 하나의 종류죠. 자, 그래서 간단한 어떤 문구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 이 내용을 나와 친구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기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댓글 형식으로 글을 또 다룰 수도 있고 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트위터 알죠? 트위터. 그래서 트위터에 보면 친구 맺기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그걸 트윗한다 그러죠. 메시지를 트윗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댓글 형식으로 응답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트위터라고 합니다. 트위터. 알았어요? 그래서 2번의 답은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은 기업 생산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구매, 생산, 출하, 광고, 판매, 고객 관리 등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을 컴퓨터 기반으로 연결해서 실시간 관리를 지원해주는 경영 지원 시스템을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처음 기초적인 작업부터 해서 구매라든지 생산, 출하, 광고, 판매, 고객 관리 등 기업에서 수행이 되는 모든 내용을 컴퓨터 기반으로서 체계화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준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 전체 경영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 관리가 용이하고요. 경영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업무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뭐예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 자원 관리라고 하죠. 자원 관리.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약어로 ERP라고 합니다. ERP. 아셨어요? 그래서 ERP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전체 과정을 전 과정을 컴퓨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통합적 관리와 경영 효율화를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경영 지원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뭐뭐 시스템이란 기계 또는 전자장치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을 했다. 장착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내장되었다. 내장시켜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해서 내장시켜서 설계함으로써 효과적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계나 전자장치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면 이제 CPU라든지 이런 것처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시켜 놨다 이거죠. 이렇게 내장시켜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우리가 임베디드 시스템, 내장된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자, 그래서 4번은 임베디드 시스템. 우리말로 만약에 보기가 나와 있으면 내장된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은 PC와 주변 장치를 접속하는 인터페이스 규격이 돼요. 버스 규격. 그래서 주변 기기에 대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이러한 기능이 있죠. 윈도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어떤 주변 기기를 연결했을 때 그 주변 기기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 주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PC와 주변 장치를 접속을 하고 할 때 그 주변 기기에 대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며 최대 127개까지의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어떤 주변 기기와 컴퓨터를 연결을 할 때 이 연결 소켓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다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통합된 규격으로 일원화해서 이 컴퓨터와 주변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버스 규격이다 이거죠. 그리고 최대 127개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 거. 범용으로 쓰는 거. 이걸 뭐예요? USB죠, USB. 그래서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기타 주변 기기들도 다 동일한 형태의 규격으로 되어 있죠. 됐죠? 그리고 꽂으면 바로 인식해서 쓸 수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도 지원하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5번은 USB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술 동향 문제도 살펴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과목 전산 영어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거는 컴퓨터 뭔데 자, 첨부되어 있대요.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첨부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 퍼져가는데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동을 할 때 감염시키면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퍼져나가게 하는데 이 감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컴퓨터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또 다른 컴퓨터로. 자, 그리고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첨부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 이거는 바이러스죠. 컴퓨터 바이러스. 그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인데 어떤 처리인데 발견하는 처리예요. 뭐를 발견하냐? 버그가 뭐예요? 오류죠, 오류. 오류를 발견하는 처리다 이거예요. 언제?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난 뒤에 그 프로그램이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전에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버깅이라고 하죠. 디버깅. 그래서 2번은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자,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특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뭐 C 언어가 됐던 비주얼 베이직이 됐던 이러한 어떤 특별한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 이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소스 프로그램이 소스 프로그램. 프로그래머가 작성해 놓은 그것 자체는 우리가 소스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알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은 소스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작업의 양이에요. 작업의 양.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양. 그러니까 어떤 단위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을 우리가 스루풋이라고 하죠. 스루풋. 자, 그래서 4번은 스루풋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 앞에서 다루었던 문제네요. 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두 개의 프로세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자원을 요구하거나 또는 상황이에요.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 프로세스들이 기다림으로 해서 그러니까 작업이 끝나기를 다른 프로세서가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작업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작업들이 같이 수행이 되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하죠. 데드락. 알겠죠? 데드락입니다. 5번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